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9월을 제외하면 2019년도 단 3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과 희망 등을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남은 시간들 알차고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담한 부산의 초대 손님은 대한민국 명장회 서정희 부산 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명장들의 모임인 명장회의 부산 네. 지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명장이라고 하면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명성으로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들에게 수여되는 타이틀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명장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1986년도부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기 분야에서 명장을 선정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자기 직종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가진 분들을 엄격 심사해서 네. 매년 1년에 1회 실시하면서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최종 면접을 통해서 대한민국 명장 선정위원회에서 명장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명장이 되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명장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시고 우리 네.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명장들이 계실까요? 예, 그래서 1980년도부터 지금 30여 년간 네. 대한민국 명장은 총 한 650여 명으로 우리 부산에는 명장이 30여 명이 선정됐고 네. 한 3명 정도, 3분이 작고하셨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는 한 100여 명이 되고 울산광역시에는 한 60여 명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우리 부산의 산업 경제 기반이 좀 약화된 입장이고 아하. 앞으로 우리 부산의 IT 분야라든지 최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부산광역시 차원의 숙련 기술 양성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에 많은 지탱한 역할을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명장회 부산 지회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 그 각기 다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네.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지회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우리 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할 시에 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과 또 자기의 최고의 그 인성과 또 배려심이라든지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최고의 그 자신감으로 또 가득 찬 분이 다 네. 선정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명장들의 그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은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하고 토의로 통한다면 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토의를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인 것만 네. 잘 이루어진다면 네. 역시 실력도 최고, 인성도 최고이신 분들이 네. 모이셨기 때문에 네. 뭐 잘 이끌어 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우리 서정희 지회장님 어떤 분야의 명장이실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네. 찾아봤더니 요리 쪽, 네. 조리 분야 중에서도 중식 쪽이시더라고요. 예. 2005년 부산 최초로 조리 기능장을 따셨고 2012년 국내 최연소로 조리 명장에 이름을 올리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그냥 일반 손과 예. 변함없지만 또 이 지회장님의 손이 또 금손 아니겠습니까? 금손. 네. 제가 직접 또 옆에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요리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조리 명장은 총 지금 13명입니다. 네. 13명 중에
사실 제 졸업 자랑을 좀 하자면 네. 부산인으로서는 최초로 제가 맹장이 된 케이스고요. 네. 또 뭐 분야로 따진다면 중식 쪽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음. 맹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여 네. 남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제가 요리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산기계 졸업해서 거제도 대우조선소에 취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저는 좀 빠른 성공, 남다른 길을 가고자 요리에 입문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리에 입문해가지고 제 꿈은 요리사로서 성공하는 길은 청년 창업이다 해서 제 첫 번째 목표를 청년 창업으로 하였고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자가 영업장이 있어야겠다 해서 자가 영업장을 하고 또 세 번째 꿈은 또 더 큰 영업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큰 영업장을 가지다 보니까 좀 더 큰 꿈을 가지게 됐으면 이제 그게 이제 나만의 브랜드 나의 이름을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 연소로 된 조리 기능장을 합격하게 되었고 네. 저 기능장을 합격하고부터 또 다섯 번째 꿈이 대한민국 맹장을 해보자 이래서 또 우리 요리 직종에서 제가 고군분투하여 네. 맹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안주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능장이 된 후에 또 제일 큰 상 국가에서 인정하는 산업포장을 또 받게 되고 또 그 후에 제가 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그 박사 학위를 또 받게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박사 학위 받고 나서 또 대학 교수가 되었고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다음에 또 한 거는 이제 맹장회 또 회장이 되었고 네. 나머지 열 번째는 지금 노력 중입니다. 뭘 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다라고 그럴까요? 이 네. 명함이 작으실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부산 기계공고를 네. 졸업을 하셨는데 네. 어떤 배관이나 용접과 예,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네. 요리라고 하면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사실 기계공고 출신 중에 네. 대한민국 맹장에 한 13분 정도 기계공에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기계 쪽의 명장이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예, 예. 직종을 바꿔서 된 사람은 네. 제가 전무후무하게 제가 와. 유일한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요즘 청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예,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요리 분야에 또 요리 분야도 우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한식, 그렇죠. 양식, 일식이 나눠지는데 중식을 저 택한 이유가 네. 그 당시에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 중에 중식을 많이 택하지 않았어요. 또 중식이 노동적인 강도가 높습니다. 네. 모든 게 손으로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또 택했고 네. 그래서 제가 최연소로 명장이 될 수 있었고 네.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달려오신 그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요리에 특허까지 내셨더라고요. 예, 네 네. 가지 요리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네 가지 요리가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또 가게 안정화되어 난 이후에 저는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특별한 요리,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주고자 사실 제가 국내의 맛집은 다 투어하고 네. 또 제가 저만의 실력을 다 갖추기 위해서 저는 98년도부터 설 명절을 이용해서 중국 본토에 미식 맛기행을 다니면서 네. 또 연수도 받고 또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문 서적을 또 구입하게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50여 가지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업장에서 많이 쓴 요리가 네 가지 요리인데요. 네. 네 가지 요리를 이제 특화를 내게 된 네. 거고, 예,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예, 많은 활용을 높이고 매출에도 향상이 됐었습니다. 네. 네 가지 요리가 뭐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제일 첫 번째 만든 요리가 팔보오리탕이라는 네. 요리가 있고요, 참마 요리가 있고, 새우 녹점 요리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장어 요리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오리탕은 알겠는데요. 네. 팔보 오리탕이라는 것은 뭐 8가지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중국 요리에서 팔보 빠오라는 것은 네. 8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기한 식재료라는 그런 네. 뜻도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진기한 한약 재료를 이용해서 오리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예. 오늘
조리 명장, 중식 명장을 모셨는데 이 앞에 이렇게 요리를 두고 맛을 보면서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우리 명장님께서 만드신 요리 한 가지라도 좀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뭐 요생남 이런 네.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사실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명장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요리에 입문할 시기에는 보통 보면 요리사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또 외식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기계공무원을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대우조선소에 취업해가지고 네. 자기만의 길을 간다 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형제간들이 가장 안 좋게 생각했었고 뭐라고 하셨나요?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등학교를 가지 말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당 생활을 하지 네. 왜 그 고등학교 나와서 그 일을 배운 데에서 기술을 배운 데 대해서 왜 하느냐 그렇게 나하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네. 또 동문들도 가장 애석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더 자신감을 얻고 이분들을 생각해서도 내가 반드시 요리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강한 열정을 가지게 되어서 네. 지금의 명장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좀 반대하고 말렸던 친구나 가족들, 예. 지금의 우리 지회장님을 보고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에는 엄청나게 네. 자기들보다 더 잘 됐다고 보죠. 네. 지금 대우조선 있는 친구도 부장들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그때 반대했던 형제간들도 어쩌면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뭐 요리사의 명장에 그치지 않고 또 대학 교수까지 하니까 네. 다 탁월한 선택을 앞서가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친구들이 그때는 말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창회 이런 데서는 제가 요즘에 스타로 나서서 그런 경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이 전혀 다른 분야로 몸을 담으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최고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걸 극복하시고 또 네. 최고의 영예인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셨기 때문에 네. 돌아보면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 삶에 똑같은 것 같아요.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게 네. 도전한다는 게 그게 삶의 목표고 또 성공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그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제54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현재 대회 홍보 활성화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이 전국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것이 어떤 대회를 말하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숙련 기술 기능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단체도 있고 하지만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지방의 기능 경기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그다음에 세계 국제 기능 올림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작년 올 4월 달부터 경기 치른 게 각 지방 기능 경기 대회고 네. 전국 각 지방 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딴 분들이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는 16년 만에 이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예, 거기에서 메달 따신 분들이 국제 기능 올림픽에 메달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명장회, 특히 또 우리 부산 명장회에서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활동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요리 시연 행사라든지 그런 시식회 활동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부대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명장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한 그 선수들한테 지도와 교육도 하고 또 심사위원 감독 활동도 연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체험 행사도 있고 뭐 시식 행사도 있다고 하면 네. 기능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이외에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네. 저 기능 경기 대회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이 공감대 행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 행사를 하는 이유도 물론 선수들은 선수에 몰입하면서 그다음에 좀 더 행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 행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기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네. 그 행사 일치는 그렇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11일 8일간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백스코에서 아. 하고 또 6개 경기장 고등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50개 직종에서 출전하게 됩니다. 네. 54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우리 부산에서 네. 개최되고요. 약 한 달 정도 남았네요. 10월 네. 4일부터 8일간 개최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교수님으로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2015년 경남정보대 호텔 조리 외식 계열 조리학과 교수를 맡아서 후학 양성에도 네. 힘쓰고 계신데 특히나 교내 조리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많이 또 배출을 하고 계시다고요. 참 네.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요리사 생활 31년 만에 이제 교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저는 어쩌면은 그 외식 업체의 경영주로서 또 오너셰프로서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교수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국가 사업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니테크 사업이라 해서 교수님들과 일진 단계에서 네. 유니테크 사업을 취득하여 조리 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고 나서 그 우수한 학생들도 선발할 수 있었고 네. 교육하고 또 취업가하고 또 지금 말하는 일자리 창출, 창업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제가 뿌듯하게 느끼고 네.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졸업을 했지만 또 취업을 했지만 이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리기구가 좋으면 더 요리하고 싶어지고 요리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지런함 또 인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리라 싶은데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좀 강조하시는 덕목이 있으시다면은요. 가장 큰 덕목은 물론 당연히 인성이고요. 네. 성실함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조리인으로서 성장하기에는 하루아침에 그 기술적인 분야가 바로 자기한테 그 케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지속적인 케어가 돼야 되고 또 스킬이 향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이 딱 정해져야 돼. 그게 최하 5년, 10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리학과 학생들이 우수하게 조리의 그 학과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조리에 입문해 줘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30% 정도 분이 네. 우리 외식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은 실제 우리 외식업체는 그 조리 인력난이 심각하게 태도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조리할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밑에부터 기초부터 배우다 보니까 너무 네.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조리사로 입문했으면 끈기와 인내와 또 성실함을 바탕으로 네.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또 대한민국 명장이 될 것이고 또 국익을 위한 네. 또 국가를 위한 지역을 위한 인재가 양성되리라 믿습니다. 외식업계, 조리업계에 인력난이 있는데 취업난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어봤을 때 그만큼 학생들이 요리를 하고자 뛰어들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까요? 그렇죠. 지금 100% 취업은 다 합니다. 네. 근데 1년, 2년 안에 30%만 남는다는 거죠. 네. 예, 그만큼 1년, 2년 안에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둥두에 포기하고 네. 또 다른 길로 갔다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옮겼다 하지 말고 네. 힘들지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제일 또 중요한 게 또 체력 단련입니다. 체력. 네. 체력이 강해야 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조화를 잘 맞춰가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네, 요즘 뭐 이렇게 남성분들 셰프들이 네. 뭐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겉에서 보는 그런 화려함의 이면에는 네.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재료 손질부터 준비 과정들이 네. 있었고 이런 것에 있어서 끈기 있는 그러한 네.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인데 우리 명장님께서도 이렇게 요리를 한 30여 년 해오시면서 네. 가장 뭐 힘드셨을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들 때는 요리를 배울 때는 정말 재밌어요. 네. 근데 요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을 때에 그게 우리가 말 사이클에 있을 때 내려갔을 때 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제일 먼저 할 때는 체력이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헬스 운동도 하였고 또 그거 어느 거 하고 나서 체력이 되고 나서는 제가 요리에 대한 견문이 좀 더 좁다 이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이를 잘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조화를 잘 맞춰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면서 네.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께 저도 교수님처럼 명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딱 명장만 되는 게 아니고 네. 명장보다 더 나은 너는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지만 너네들은 월드 세계적인 명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면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실함을 바탕으로 체력을 보강해서 지속적인 기술 연마 또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늘 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 가운데서도 지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명장이 네. 탄생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사실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인재들도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 뭐 지회장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도 이제 요리인으로서 부산에서 저는 부산 조리인으로서 부산에서 배워서 부산에 상주해서 또 부산에서 또 대한민국 명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가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 가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런 표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부산에 있지만은 꼭 외국이나 또 서울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네. 자기가 그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또 열정을 가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물론 학생들이 자기 뜻하고 또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는 건 좋아요. 좋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 연방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네. 또 많은 활동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반대로 타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부산을 찾게 되면 정말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 지역 명장들의 어떤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의 명장 활동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그 다른 숙련 기술인들이 우리 부산에 집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산광역시 차원의 네. 숙련 기술 해관 건립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관 건립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 양성을 하고 우리 또 뭐 저희는 요리지만 요리뿐 아니라 미용이라든지 우리 97개 직종의 분야에 네. 직업을 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숙련 기술 해관 건립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회장님이 이제 조리, 중식 분야이다 보니까 중식과 관련된 그런 명장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97개 분야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예, 그게 37개 분야 97개 직종이라 이래 합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직업은 다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잘 모르는 분야가 뭐 식품 가공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음식 관련 쪽에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요리 쪽 있고, 그다음에 제과제빵 쪽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용 미용 관련 쪽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특출한 직업이 그 잠수 명장도 있고. 잠수 예, 명장도 잠수 있으시군요. 명장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네. 뭐 비파괴 검사 명장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용접, 가스, 배관, 자동차. 네. 우리는 부산에 또 특이하게 철도 차량 명장이 많습니다. 네. 예, 예. 우리 부산역이 있다 보니까 철도 관련된 명장들이 네.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한복 명장도 네, 네. 의외로 많이 있는 그래요. 직종입니다. 예. 정말 모든 분야의 그런 명장들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의 설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대한명장의 부산지회의 큰 과제이자 또 앞으로의 목표, 계획 중에 이런 회관 설립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현대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기술자를 인재 양성하고 또 타도시로 취업을 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부산에 전문 기술인에 대해서 부산에도 올 수도 있고 네. 또 전문 기술인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숙련기술전수회관을 건립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예, 사실 그래서 부산 회관 건립이야말로 부산의 인재 양성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또 부산 지역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의 당국의 절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에는 맹장을 비롯한 숙련기술 단체가 몇 있습니다. 그 숙련기술 단체와 연계해가지고 반드시 부산광역시 숙련기술전수회관 건립을 이루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회관 건립이 아마 10번째 목표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네. 목표 꼭 이루시리라 믿고 회관 건립돼서 준공식 할 때 제가 가서 사회를 네. 봐드리도록 아이고,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저희 좌우명은 꿈꾸는 만큼 노력해야 성공한다. 예, 저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네. 안주하지 않고 도약하라입니다. 블레디 트레이시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의 영원한 일을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생에 처해져 있다 합니다. 네. 이 명언처럼 목표 있는 삶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꿈은 잘 때 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이루는 것이라는 네. 말도 있던데요. 앞으로도 기술인들이 존중받는 그런 풍토조성부에서 계속해서 애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명정회 서정희 부산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식의 인기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간 가운데 최근에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식은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밀가루나 유제품 등의 섭취를 제한하고요. 또 대신 다양한 채소와 생선, 해산물,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 등을 많이 먹는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음식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